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깊은 산골 마을로 안내하려 합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 가난하지만 순박한 한 사나이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 갚은 두루미. 착한 나무꾼이 두루미를 구해주고 두루미가 사람으로 변해 은혜를 갚는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세상의 복잡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 욕심,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혜와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깊은 산골, 그 외딴 마을에 김서방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을 넘긴 그는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죠. 하루 종일 산에서 나무를 해도 그 돈으론 끼니 해결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아직 별이 떠 있을 때부터 김서방은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도끼 하나, 등에 진 지게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죠. 오늘도 큰 나무 하나 구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아직 순수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요즘 장사가 어떻소? 뭘 말씀이오? 겨울이라 나무 찾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올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에 오르기도 힘들다오. 그러게 말이오. 이런 날씨에 혼자 산에 다니면 위험하지 않소? 김서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험해도 어쩌겠소. 나무를 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하는데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소.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묵묵히 받아들이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그런 김서방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곧아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달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김서방은 참 착해. 자기도 어려운데 남 도와주려 하고. 그러게.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항상 고생만 하는 걸까? 하지만 김서방 본인은 자신이 특별히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김서방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도 눈이 너무 깊어 제대로 된 나무를 찾기 어려웠고 찾더라도 집까지 끌고 내려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가는 건 무모한 일이지만 어제 아무것도 못 구해왔으니 오늘은 뭔가 가져가야 해. 김서방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좋은 나무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한참을 걸어 올라가던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룩끼룩.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짐승인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눈 위에 큰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덫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머, 두루미로구나. 그것은 두루미였습니다. 순백의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두루미였죠. 하지만 지금 그 아름다운 새는 철사 덫에 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누가 이런 곳에 덫을 놓았을까? 김서방은 급히 두루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루미는 사람이 다가오자 더욱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김서방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루미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몸부림을 멈추었죠. 덫을 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철사가 두루미의 다리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낼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금방 풀어줄게.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철사를 풀어나갔습니다. 손이 시려워 감각이 무뎌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덫이 풀렸을 때 두루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이렇게 놔둘 순 없어. 김서방은 자신의 속옷을 찢어 두루미의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져온 물로 상처를 씻어 주었죠. 아파도 참아. 곧 나을 거야. 두루미는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눈빛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고 하는 거니? 별거 아닌 일인데 뭘.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서방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그것이 설령 사람이 아닌 새일지라도 그런 일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상처 치료가 끝나자 두루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긴 했지만 설 수는 있었죠. 이제 날 수 있겠니? 두루미는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날개는 다치지 않았나 봅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두루미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김서방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끼룩끼룩. 그 울음소리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잘 가. 조심해서 가. 김서방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두루미는 그제야 멀리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미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김서방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새가 고맙다는 눈빛을 하다니. 그는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잊혀질 그런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김서방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라는 것을. 두루미를 구해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김서방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뭇가지 몇 개가 전부였죠. 오늘도 이것밖에 못 구했구나. 이걸로 뭘 해 먹지? 한숨을 쉬며 집 앞에 다다른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신발도 헤어져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룻밤만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에 묵을 곳이 있을까요? 김서방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골에, 그것도 이런 추운 날씨에 젊은 여인이 혼자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묵을 곳이라니 이 마을에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도 한나절은 걸어가야 하는데. 여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죠? 그 순간 김서방은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모습, 그리고 떨고 있는 몸을 보니 안쓰러워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김서방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묵기에는 부끄러운 곳이었죠. 제 집이 너무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서 밤을 새우실 수는 없잖아요. 김서방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집안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고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과 밥상 하나뿐이었죠. 부끄러운 곳입니다. 변변한 것도 없고. 아니에요. 따뜻한 곳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서방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은 죄송하지만 보리밥에 묵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이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실제로 여인은 소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김서방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깊은 산골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갈 곳을 찾아 길을 잃었습니다.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부엌에서 잤습니다. 방은 여인에게 내어주었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여인이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더군요.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신세를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김서방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처음 봤거든요. 오늘 날씨도 좋지 않네요. 읍내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인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며칠 더 있으셔도 됩니다. 혼자 있기도 심심했거든요. 김서방의 제안에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패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좋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산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냄새까지 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식탁 위에는 김서방이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산에서 나물 좀 캐고 집에 있던 재료로 만든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음식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인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김서방은 여인의 특별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심지어 바느질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그저 손재주가 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서방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손재주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배틀이 있을까요? 배틀요? 김서방은 창고를 뒤져보았습니다. 아버지 때 쓰던 낡은 배틀이 하나 있었죠.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낡아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인은 배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고치기 시작했죠. 배틀도 다룰 줄 아시는군요. 어릴 때 배웠어요. 김서방은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뭐든지 할 줄 아는 것 같았거든요. 배틀을 고친 여인은 말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여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배를 짤 때는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왜? 그냥 집중하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해야 해요. 이상한 약속이죠?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여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던 김서방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들려오는 배틀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김서방이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단이에요. 제가 짠 거예요. 김서방은 그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빛깔은 마치 달빛 같았죠. 이런 비단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걸로 은혜를 갚고 싶어요. 읍내에 가서 팔아보세요. 김서방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다음 날 김서방은 그 비단을 가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비단을 본 상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비단은 어디서 구하신 거요? 직접 짠 것이라고요? 믿기지 않네요. 이런 품질의 비단은 궁중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그 비단은 상당한 금액에 팔렸습니다. 김서방이 나무를 해서 몇 달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었죠. 집에 돌아온 김서방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비싸게 팔렸어요. 이 돈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겠어요. 여인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그날부터 김서방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무를 하러 산에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대신 여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비단을 짜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서방은 처음으로 새 옷을 샀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집을 고쳤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습니다. 김서방이 갑자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김서방은 대답했습니다. 아, 친척이 도와줘서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서방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고마워했습니다. 여인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네. 그리고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을 더 자주 짜면 안 될까? 일주일에 2번이면 어떨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김서방은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걸까? 어떻게 저런 비단을 짜는 걸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되었습니다. 하인도 둘, 논도 몇 마지기 샀죠.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여인 덕분이야. 근데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김서방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름도 모르고 지냈네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학이라고 불러주세요. 학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하지만 김서방은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급하게 지어낸 이름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이,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저 멀리 북쪽이에요. 북쪽이면 어디쯤이요? 그냥 아주 멀리. 여인은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김서방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리고 가장 큰 궁금증은 역시 비단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배틀 소리.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다른 소리들. 끼룩끼룩. 뭐야, 이 소리는? 김서방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새 소리 같은데 설마 방 안에 새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방에서 나온 후 바닥에 하얀 털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비단실과는 다른 부드러운 하얀 털이었습니다. 혹시 여인이 털옷을 입고 있나? 하지만 여인의 옷에서는 그런 털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새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어. 그러게. 특히 두루미 같은 큰 새들 말이야. 어디로 간 걸까? 김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구해준 두루미 말입니다. 설마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루미와 여인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배를 짰습니다. 김서방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배틀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이었죠. 끼룩끼룩.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새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새 소리야. 그런데 왜 방 안에서? 김서방은 일어나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죠. 배틀 소리, 그리고 새 소리, 그리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혹시 여인이 다쳤나? 김서방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괴롭히는 건가?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할 방법은 없었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궁금증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여인은 평소와 같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 수개월 동안 쌓여온 궁금증과 의심이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약속은 했지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혹시 여인이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김서방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 걱정되어서 보는 거야.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말이죠. 저런 비단을 어떻게 짜는지 알면 더 많이, 더 자주 만들 수 있을 텐데. 김서방은 조용히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온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배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여전히 이상한 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마침내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 안에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대신 큰 두루미 한 마리가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루미는 자신의 하얀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가며 그것으로 비단을 짜고 있었습니다. 뽑힌 자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두루미는 고통스러워하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끼룩끼룩.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상한 소리가 말이죠. 김서방은 충격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그때 두루미가 고개를 돌려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두루미가 여인으로 변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두루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배틀을 바라보았죠. 그 모습에 김서방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김서방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환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루미가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죠. 여인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보셨군요.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약속을 어긴 건 잘못이었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구해준 두루미예요. 덫에 걸린 저를 구해준 그 두루미 말이에요. 김서방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인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 사람이 되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드리려고 했어요. 가진 것을 모두요? 여인은 자신의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깃털을 뽑은 자리였다는 것을 김서방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깃털로 비단을 짰어요. 제 몸의 일부로 만든 비단이었죠.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추운 산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김서방은 매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는 정체가 알려지면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어요. 그것이 규칙이에요. 그런 규칙 따위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를 위한 규칙이에요. 당신도 저도 지켜야 하는. 여인은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인간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여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은 그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붙잡고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자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김서방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정말 안 되나요? 정말로?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두루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깃털, 길고 우아한 목, 그리고 슬픈 눈빛. 두루미가 된 여인은 김서방을 바라보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끼룩끼룩. 그것은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두루미는 창문으로 날아올라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김서방은 창문에 매달려 외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점점 작은 점이 되어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루미가 떠난 후 김서방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유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김서방은 빈 방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약속을 지켰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후회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루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깨달았을 때의 충격이 컸습니다. 제 몸의 깃털을 뽑아가며 비단을 짰다고.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김서방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더 많이 해달라고 했었지.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김서방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서방은 자신이 얻은 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두루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야. 큰 집, 넓은 논, 많은 재산 그 모든 것이 두루미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김서방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인들을 보내고 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큰 집도 처분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김서방, 왜 그러는 거요? 이제 막 잘 살게 됐는데. 그냥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서요. 김서방은 다시 예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두루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두루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서방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어느 날 김서방은 두루미를 처음 구해준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그 자리에는 아직도 덫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 욕심 부리지 않을게. 약속도 제대로 지킬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올 뿐이었죠. 그날 이후 김서방은 매주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참회의 의미로,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말이죠. 하지만 두루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점점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 깨달음과 함께 김서방은 삶에 대한 다른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무게, 믿음의 소중함, 그리고 욕심의 위험성. 늦었지만 중요한 것들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은혜 갚은 두루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교훈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무게입니다. 김서방이 여인과 한 약속, 절대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였고 관계의 근간이었죠.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연인과의 약속.
그 약속들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호기심이나 의심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곤 하죠. 김서방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의 위험성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감사했던 김서방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의심을 낳았고 결국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 하다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세 번째는 희생의 의미입니다. 두루미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김서방은 너무 늦게 깨달았죠.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 하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서방은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루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인생에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과 한 약속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김서방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약속을 지키고 욕심보다는 감사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김서방과는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두루미는 아닌지를